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치료가 들어가는 단계 중에 이제 첫 단계가 왜 수술이 되면 일단 수술하신다 그랬는데요. 예, 어떻게 수술하는지, 그리고 미세 침쇄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왠지 미세 침수 조금만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흉터도 적고 회복 기간도 짧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술하는 건가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신경외과 영역에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는 눈이나 이제 코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비강을 통해, 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뇌하수체라든지 앞쪽 뇌 바닥 부분, 그리고 클리부스라고 부르는 뒤쪽 뇌 바닥 부분, 심지어는 상부 경추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안구를 통해서 하는 수술은 이제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눈을 안쪽으로 살짝 밀어내고 생기면 한 2mm, 3mm 정도 되는 작은 틈에다가 내시경 장비를 넣고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눈의 바깥쪽 부분과 측뒤옆 부분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경과는 실제로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내시경으로 하든 이제 머리를 여는 이제 현미경 수술을 하든 사실 경과는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고, 사실 장비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요즘 경과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이제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3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제 시야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양쪽이 이렇게 안 보이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과거력은 없으셨고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안과를 가셔가지고 검사를 좀 했더니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라고 양쪽이 안 보이는 증상들이 이제 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하수체 종양을 강력하게 의심하는 소견이었고요. MRI를 촬영했더니 한 3cm 정도 조금 넘는 종양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을 이제 시도를 했고 종양도 다 제거하고, 여기서 사실 종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상 뇌하수체도 보존하는 게 중요했는데 잘 보존이 된 상태로 제거를 잘 했습니다. 종양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시신경의 압박이 해소가 되면서 환자분의 시야도 넓어지고, 환자분 이제 보이는 거 양쪽이 안 보였던 것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어서 지금은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미세 침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말고 왜 저희가 이제 흔히 신경외과 뇌수술하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개두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어느 경우에 합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종양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두개골의 바닥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종양이 머리 꼭대기 쪽에 있거나 뭐 중심부에 있거나 하면은 내시경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 주변에 부종, 그러니까 좀 많이 부어 있거나 그러면 내시경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때는 개두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를 열고 나서도 이제 저희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머리를 열고 하는 개두술 수술 과정 어떻게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머리도 이제 똑같이 피부, 그 다음에 근육, 그리고 뼈, 경막, 뇌 순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저희가 박리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종양과 부종 부위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게 이제 피부랑 근육을 오픈을 하고 의료용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장비라는 걸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 종양을 확인한 뒤에 경막을 열고 뇌조직과 종양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종양 다 제거하면 다시 역순으로 이걸 다시 꼬매주고 뼈를 다시 고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저희는 뭐 내비게이션 그러면 그냥 운전할 때 쓰는 장비잖아요. 위치 알려주는. 수술할 때도 활용한다 그러니 조금 생소하신 그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뇌 수술할 때 쓰는 내비게이션 장비는 어떤 건가요? 사실은 뭐 길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접근을 하거나 미세현미경 수술을 하거나 모두 이제 내비게이션 영상을 기본적으로 촬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펜 같은 걸 이렇게 대면은 현재 있는 위치를 이제 MRI 상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MRI 같은 것들, CT 같은 거 미리 촬영을 한 다음에 현재 있는 위치와 이제 연관을 시켜주는 거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머리에다가 틀을 씌우고 고정한 다음에 그 옆에 안테나 역할을 하는 장비가 추가로 설치가 되고요. 이 두 개 내비게이션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둘을 내비게이션 장비에 있는 카메라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영상을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RI나 뭐 CT나 뭐 요즘 펫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고요. 환자의 운동이나 뭐 언어 영역 같이 중요한 부분을 피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종양을 우리가 뭐 한 2cm만 제거를 해도 된다면 굉장히 조금만 열 수도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고 있다면 또 이런 위치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수술 후에 추가적인 치료 없이 뭐 완치되는 사례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뇌간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환자분은 3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환자분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야 장애가 발생하셔서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시라고 해서 두 개로 물체가 보이는 증상으로 환자분은 오셨고, MRI를 촬영했더니 이제 뇌간이라는 부분, 뇌의 줄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뇌랑 이제 교뇌 사이에 있는 이제 뇌간 부분에 종양이 발생을 했고, 사실 MRI 소견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미만성 중심성 교종이라는 것이 의심이 됐던 환자분이시고, 옛날에는 조직 검사나 이런 거 없이 단순히 이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조직학적인 확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수술을 하면서 종양도 같이 다 제거할 계획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보시면 지금 종양은 다 잘 제거가 됐고, 조직 검사 결과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미만성 중심성 교종이 아니고 점액성 교뇌세포종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 1등급 종양이고 약간의 악성도가 있긴 하지만 거의 양성 종양으로 취급이 받는 종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 없이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건지 또 이것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번 사례는 57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예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던 환자분이시고, 이제 개두술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셨던 분이고요. 이후에 이제 영상 추적을 계속 하다가 일주일 전부터 왼쪽 눈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신 분이고, 왼쪽 시신경 근처에 종양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뇌의 바닥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재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장에서 봤더니 주변 혈관이랑 유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혈관이 손상이 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이 높아서 일부 종양을 남겨두고 수술은 종료했고요. 수술 후 MRI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혈관에 붙어 있는 잔여 종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방사선 종양외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로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에 종양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남긴 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도움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윤 교수님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에 진행이 됩니까? 예, 일단은 이제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컨디션이 어느 정도 괜찮으신지부터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일단 뭐 진단과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저희는 의뢰를 받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뭐 보통 한 30회 정도의 치료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계획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치료 전에 그런 치료 자세를 고정을 하고 이제 그 자세 그대로 치료 계획용 CT와 MRI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한 CT와 MRI 영상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치료를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디를 얼마나 치료를 할지, 뭐 방사선량 어떻게 이제 얼마나 줄지, 횟수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고민을 해서 하고 나서는 어떤 기기가 더 좋을지까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잘 하면
부작용도 최소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치료 계획이 잘 수립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방사선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계획한 대로 기계에서 잘 나가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의학 물리학자들이 저희 과에 계신데 이런 분들과 함께 선량 검증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매우 저희가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연세가 많은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방사선은 이제 사실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환자분은 현재 한 70대 후반의 여환이시고 첫 진단 시에는 70대 초였는데 내원 한 20일 전부터의 두통과 평소에 안 하던 약간 이상 행동을 보여서 병원을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MRI상에서 우측 전두엽에 부종을 동반한 약 4cm 정도 크기의 그런 조형 증강이 되는 종양 덩어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은 신경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잘 해주셨고 수술 후 병리 소견상 교모세포종이 나왔고요. 수술 후에 이제 테모달이라는 약제를 쓰면서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두통이나 특별한 증상 없는 상태로 잘 지내셨는데 이제 3년 후에 촬영한 MRI에서 이전 종양이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국소 재발을 했고요. 그래서 재발 당시에는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고 그래도 또 컨디션이 괜찮으셔서 재수술을 또 시행을 했고 또다시 교모세포종이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첫 진단 후 한 8년 정도, 8년, 9년 정도 지나신 상황인데 올해 3월에 촬영했던 이런 MRI상 종양 재발 없이 방사선 치료를 무려 2번이나 고설량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연세가 아주 많은 경우에 좀 특별히 신경 쓰이시는 부분은 있나요? 사실 젊은 분도 뭐 사람마다 컨디션이나 활동 상태가 이제 나빠지거나 다를 수도 있고 또 고령층이라고 해도 젊은 분들 못지않게 활동 상태를 잘 유지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만을 갖고 이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활동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뭐 아무래도 고령분들이 활동 상태가 더 평균적으로는 낮을 거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활동 상태만 좋다면 고령이라도 적극적으로 표준 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또 활동 상태가 조금 떨어진다면 또 그에 맞게 저희가 횟수나 선량 등을 적절하게 잘 이제 정하기 때문에 저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좋은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고령이라는 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 주신 환자분 경우 지금 뭐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이 되셨습니까?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도 최근에 한번 뵀는데요. 의뢰 내원하셔서 뵀는데 처음 수술 후부터 약간의 기억력이 조금 감퇴됐다고 호소하시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거 없고요. 재발 후에 이제 재방사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이제 특별히 더 나빠진 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조금씩 이제 좌측 몸 움직이는데 좀 불편한 이런 소견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상태는 그간의 병력과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교수님께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뇌종양 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종양의 악성도가 저등급일 때는 이제 신경 교정 같은 경우에 수술 후 종양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거나 나이가 40세 이상의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보통 이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꾸 재발하는 저등급의 종양에서도 역시나 시행을 하면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악성도가 높은 등급이면 이제 수술 후 잔존 종양 여부 사실 상관없이 재발을 정말 줄이기 위해 하고 수술이 잘 된 채로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그 60대 여환이시고 한 달 이상 두통이 지속되어서 내원했고 또 시행한 MRI 상에서 우측 전두엽의 괴사를 동반한 10cm 이상의 큰 조형 증강이 되는 그런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 후 병리 소견이 역형성 수막종이 나왔고요. 아까 유지환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막종보다 악성도가 조금 더 높은, 한 등급 높은 3등급의 수막종이고요. 그래서 이 수막종은 거의 악성에 간주해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또 6주간 잘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 수년째 재발 없고 큰 불편 없이 역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수술 후에 악성도가 높은 환자 방사선 치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방사선 치료를 무서워서 안 받으면 아마 이제 재발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제 그 이유가 많은 암에서 사실 뇌가 아닌 다른 장기에 생기는 그런 고용암들의 수술적 치료는 그 암만 딱 제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암이 이제 미세하게 퍼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주변 조직들까지 절제연이라는 걸 두고 이제 좀 더 넓게 떼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이제 뇌는 사실 굉장히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고 부위마다 이런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양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막 넉넉하게 여유를 둬서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들까지 다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꽤 있고, 특히 이제 그 종양이 악성이라면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을 것이고,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 부위에 이제 재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20, 30년 전에 이 방사선 치료 기술 발전하기 이전에 올드한 방식의 그런 치료 기술로 이제 전내 방사선을 치료했던 경우들의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기술, 올드한 방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인지기능 감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단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부분들,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이런 뇌의 해마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낮추면서 동시에 전내에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방사선을 동시에 조사를 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해졌고, 또 그것을 하면서 유관적인 종양이 남아있는 곳엔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치료 효과도 높이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전내 방사선을 무조건 기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소개해 드릴 또 환자분은 80대 환자분이신데요. 내원 10일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증상을 주소로 병원 내원하셔서 시행한 MRI 검사상 또 우측 전두엽의 종양 주변에 이제 부종을 동반한 약 3cm 정도의 그런 종양 덩어리가 발견이 됐고요. 소수 전이암이 의심이 되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검사들을 시행을 했고, 이 뇌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신에도 전이가 있는 이런 폐암, 그 중에서 선암 4기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고 또 부종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서 이제 뇌 전이성 종괴에 대해서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시행을 해주셨고요. 그 수술 결과상 폐에서 기원한 전이성 선암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마를 보존하면서 또 이 수술을 했던 원방울용소가 있었던 부분에 동시 차등 조사를 하는 이런 전내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이후 표적항암제 치료를 하던 중에 또 원래 있던 부신 전이가 또 약간 커지려고 하는 그런 소견이 있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그 부분에도 시행을 했고, 이 표적항암제를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4기의 80세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런 불편감 없이 현재 약 4년 정도 질병 진행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이제 전내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지만 이 최신 치료 기술로 치료를 한 덕분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종양 치료에 관해서 환자 사례들 여러 환자분들 살펴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치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유 교수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전이성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고 뭐 감마나이프를 했는데 나중에 또 점점 자라는 종양 같은 경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양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좀 진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5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폐암이 이제 한 8년 전 정도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뇌전이도 같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뇌전이에 대해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2차례 시행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경련 발작이 발생을 해서 응급실로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전 병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오셨던 환자분이셨는데 그 기록들을 쭉 리뷰를 해봤더니 종양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환자분처럼 이제 경련 또는 발작 같은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을 했지만 뇌전이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로 이거를 조직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직검사 및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조직검사를 했더니 살아있는 세포가 없고 방사선 괴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술을 안 했을 때는 감마나이프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다가 그런 거 없이 지금은 수술만으로 종료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잘 보셨겠지만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도 한번 의심을 하고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증상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라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을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 나이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뇌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말씀드렸듯이 두통이니까 나이가 있으시면서 두통이 있으면 좀 병원을 한번 내원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은 발생이 워낙 흔하잖아요. 그래서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증상만으로는 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이제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이나 뭐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또는 오심이나 구토 같은 증상들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구토라든지 시력장애 같은 거는 뇌압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쪽 몸에 힘이 빠지거나 뭐 감각이 이상하거나 뭐 말씀하시는 게 어려워진다는 어떤 그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뇌종양일 수도 있지만 뇌졸중일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이나 보호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뇌는 특별한 장기인 만큼의 뇌에 칼을 댄다는 게 환자들한테도 그렇고요. 저희 의사들한테도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만큼 더 저희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뭐 수술법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다양한 아까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치료 과정의 중심에 환자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가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치료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꼭 주저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진료실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막 할머니는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데 한마디 더 했다가 할아버지한테 막 혼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혼내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한 항상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들이 좀 세간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런 정밀한 방사선 치료는 효과가 좋고 또 알려진 것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뇌에 방사선을 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겁이 나고 걱정되시는 거 저희들도 사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항상 최선의 이런 최신의 치료를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역시도 사실 수술을 이겨내신 환자분들이 방사선 역시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믿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뇌종양 최근 수술법까지 다 잘 알아봤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뇌종양의 치료에 큰 발전이 있었다는 걸 실제로 치료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설사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받으셨다 하더라도 치료법이 발달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치료를 한다는 건 환자와 의사가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뇌종양의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관한 궁금증, 황 박사가 대신 물어봅니다 였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